2007년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전 세계의 손안을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손안이 아니라 우리의 거실과 공장, 그리고 일상 전체를 바꿀 존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자체 AI 칩, 자체 슈퍼컴퓨터, 자체 공장까지 갖춘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유니트리, 아지봇, 프리에 등 파도처럼 밀려오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군단.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 휴머노이드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한 압도적인 물량의 제왕들이죠. 과연 누가 로봇 시대의 아이폰이 될까요? 아니면 안드로이드처럼 시장을 집어삼킬까요? 오늘 로봇 탐험대가 숫자와 기술, 시장 논리,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보안 리스크와 관세 전쟁까지 팩트로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옵티머스는 3세대에 도달했습니다. 키 173cm, 무게 57kg. 외형만 보면 평범하지만 이 로봇의 핵심은 손에 있습니다. 젠3의 손에는 한쪽에만 25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가 있고 양손 합쳐서 총 50개입니다. 자유도는 손 하나에 22개로 이전 세대의 11개에서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설계 방식이 핵심인데요. 사람의 손처럼 모터를 손바닥이 아니라 팔뚝 안에 배치하고 힘줄 텐던으로 손가락을 당기는 생체 모방형 구조입니다. 화면 왼쪽에 사람 손 X-레이를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죠. 이 구조 덕분에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옮기거나 유리병을 정밀하게 짚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뇌입니다. 젠3에는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O 칩이 탑재됩니다. TSMC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며 메모리는 이전 세대 16기가에서 144기가로 9배, 메모리 대역폭은 5배 향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추론 성능이 엔비디아 H100 한 장에 맞먹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코르텍스 2.0이라는 500메가와트급 AI 훈련 슈퍼컴퓨터를 구축 중입니다. 2026년 4월에 1단계인 250메가와트가 가동을 시작했고 올해 중반까지 풀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수집하는 FSD 자율주행 영상과 센서 데이터가 이 슈퍼컴퓨터로 흘러들어가고 여기서 학습된 공간인식 AI가 옵티머스에게 눈과 판단력을 줍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매일 도로를 달리면서 실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촬영하는 수백만 명의 교관인 셈이고 코르텍스는 그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거대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AI가 옵티머스의 두뇌에 심어지면 로봇은 처음 보는 방에 들어가서도 문이 어디인지 컵이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모의 실제 세계 데이터를 가진 로봇 회사는 현재 지구상의 테슬라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만의 데이터 플라이휠입니다. 이제 반대편입니다. 2025년은 중국 휴머노이드의 원년이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OMDI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약 9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유니트리 5,500대, 아지봇 5,168대. 이 두 회사가 각각 테슬라의 2025년 목표치였던 5,00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테슬라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아지봇이 2026년 1분기에만 3개월 동안 5,000대를 추가로 출하하며 누적 1만 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아지봇의 CTO 펑즈 후이는 공급망이 성숙하고 제조가 표준화되면서 소규모 니치 적용에서 대규모 상업적 수요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렌드포스트 R&D/FORC는 2026년 중국의 휴머노이드 생산량이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유니트리 지일은 기본형이 약 1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입니다. 키 127cm의 무게 35kg으로 옵티머스보다 작지만 43개의 자유도, 최대 시속 7.2km의 보행속도, 인텔 리얼센스 깊이, 카메라와 라이복스의 라이브 EOX 3D 라이다를 갖추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초기 상업 판매가가 10만 15만 달러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한 대 가격으로 중국산 로봇 10대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풀사이즈 경쟁도 있습니다. 프리에의 GR-2는 키 175cm, 무게 63kg으로 옵티머스와 거의 같은 체격입니다. 53개의 자유도,
12개 자유도의 양손, 그리고 380Nm에 달하는 관절 최대 토크를 자랑합니다. 의료 재활 분야에서 이미 상용 배치가 진행 중이고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 비유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까요? 스마트폰 역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합한 프리미엄 기기였습니다. 비쌌지만 그냥 되는 경험을 제공했죠. 반면 안드로이드는 2008년부터 구글이 운영체제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삼성, LG, 화웨이 등 수십 개 제조사가 각기 다른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쏟아냈습니다. 결과는 2025년 기준 안드로이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72%, iOS는 약 28%입니다. 그런데 수익성에서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약 80%를 가져갑니다. 대수로는 안드로이드가 이겼지만 돈은 애플이 번 겁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애플과 정확히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듭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며 슈퍼컴퓨터를 직접 운영하고 공장에서 로봇을 직접 조립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성벽이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 성벽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최적화되지만 외부 기업은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올인하고 있느냐고요? 테슬라는 14년간 자사의 상징이었던 모델 S와 모델 X의 생산을 2026년 2분기에 중단하고 프리몬트 공장에 그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 로봇 제조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2026년 여름부터 젠 3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연간 1000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차를 버리면서까지 말이죠. 반면 중국 진영은 안드로이드 전략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테슬라의 닫힌 성벽과 달리 150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열린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유니트리 지일은 13,5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속도. 아지봇은 3개월 만에 5,000대를 출하하며 총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 개방입니다. 유니트리는 2025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앱스토어를 공개 베타로 열었고 2026년 5월 정식으로 유니스토어 UNISTORE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시점에 24개의 모션 앱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브루스리 격투 동작이나 잭슨 스타일 댄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앱이 대부분이지만 개발자 센터를 개방해서 전 세계 누구나 로봇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의 존 코에시어잔 KOETSIER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봤던 모든 결제 모델 1회성 구매, 구독, 심지어 광고 기반 모델 2 결국 로봇 앱스토어에도 당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치 구글이 2008년에 안드로이드 마켓을 열었을 때와 똑같은 궤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답은 킬러 앱에 있습니다. 아이폰이 아이폰이 된 건 전화기로서가 아닙니다. 앱스토어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우버, 카카오톡 같은 앱들이 아이폰을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죠.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손이 정교하고 AI가 뛰어나도 이 로봇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해주느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킬러 앱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배터리 셀 분류, 부품 검수, 피킹 작업 등을 옵티머스에게 맡기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가정용 앱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본인이 2026년 1월 실적 발표에서 아직 공장에서 유의미한 생산적 작업을 하는 옵티머스는 없다. 아직 R&D 단계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진영은 다릅니다. 일단 수만 대를 깔아놓고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진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옴디아의 수석 애널리스트 리안지의 수련 JY 이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 AI는 실제 물리 세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위키피디아나 레딧처럼 공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봇을 최대한 많이 현장에 풀어놓은 쪽이 데이터 싸움에서 이긴다. 즉, 지금은 누가 더 좋은 로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로봇을 더 빨리 현실 세계에 깔아놓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켓 앤마켓은 2025년 약 29억 달러에서 2030년 153억 달러로 연평균 39.2% 성장을 전망합니다. IDT-CHEX는 2036년까지 약 300억 달러를, 모건 스탠리는 2050년에 5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도 휴머노이드는 전체 로봇 시장의 0.8%에 불과합니다. 즉,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점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고래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이미 이 전쟁의 핵심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회사입니다. CES 2026에서 현대차는 AI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하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신 애틀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애틀러스는 56개의 자유도, 50kg의 가바나중,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DEPMIND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AI 통합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애틀러스를 배치하고 연간 3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대당 35만에서 42만 유로로 추정되는 프리미엄 BEV 로봇이지만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제조 인프라와 결합했을 때의 확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HUBO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까지 늘려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SIMTOS 2026에서 산업용 양팔 로봇 RB-Y를 최초 공개했고요.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의 63%를 장악하고 있지만 배터리만큼은 한국이 핵심 공급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애틀러스의 46 시리즈 3원계 배터리를 초기 개발 단계부터 공급해왔고 테슬라 옵티머스에도 배터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KEDG의 로비에이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IT 부품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속속 진입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68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테슬라와 중국 어느 한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제3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도 갤럭시에도 화면을 납품했던 것처럼요. 물론 양 진영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약속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2023년에는 양산 준비 완료라고 했고 2025년에는 5,000대 생산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수백 대에 그쳤습니다. 2026년 목표는 5만 10만 대이지만 1월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 본인이 공장에서 유의미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옵티머스가 몇 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 로봇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차질 메이저 스낵이 생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를 위협하는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옵티머스 액추에이터에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스트 오브 월드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패배인 구도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 없이 로봇을 저렴하게 만들 수 없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첨단 AI 칩 없이 로봇의 두뇌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휴머노이드 공급망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AI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셈이죠. 유니트리 창업자 왕싱싱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래에 병목이 생긴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지점은 칩이다. 로봇 안에 들어가는 칩이 아니라 로봇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칩 쪽에서 라고요. 기술력과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이 로봇 시대의 아이폰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진영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먼저 상업화의 함정입니다. 150개 이상의 기업이 뛰어들었지만 실제로 상업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적자 상태에서 투자금을 태우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가 IPO 신청서에서 매출 총 이익률 60%를 공개해 업계를 놀라게 했지만 이것이 업계 전체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려해 주셨던 부분, 바로 보안과 해킹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톰 코튼과 척 슈머가 초당적으로 미국 보안 로보틱스 법 어메리컨 싱귤러티 로보틱스 액트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국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 지상 시스템을 미국 연방정부가 구매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슈머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는 로봇을 통해 미국 시장에 자국 기술을 밀어넣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중국산 로봇이 아무리 싸고 많아도 보안 우려와 규제 장벽이라는 또 다른 성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안은 아직 소비자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래에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플라이휠, AIO 칩, 코르텍스 슈퍼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양산으로 입증된 제조 역량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의미한 생산적 작업을 하는 로봇이 한 대도 없고 타임라인은 계속 밀리고 있다는 방패의 구멍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만 대 이상의 로봇을 실제 현장에 배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로봇 앱스토어까지 열었다는 선점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별 기술 완성도, 수익성, 그리고 보안 및 지정학적 규제라는 미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대차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카드로 양쪽 모두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조용한 제3의 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역사가 알려주는 사실은 아이폰이 더 좋았지만 안드로이드가 세상을 더 빨리 바꿨다는 것, 그리고 양쪽 모두의 부품을 대던 한국 기업들이 어느 쪽이 이기든 수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로봇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성도의 테슬라입니까? 가성비와 속도의 중국 군단입니까? 아니면 양쪽의 핵심 부품을 대는 한국이 진짜 승자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가장 통찰력 있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유니트리가 실제로 출시한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앱스토어 유니스토어를 완전 해부합니다. 24개 앱의 실제 구동 영상, 개발자 생태계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이것이 로봇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미래를 탐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 로봇 탐험대였습니다. 타미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뜨거운 로봇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로봇 혁명의 최전선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탐험에서 만나요.